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일본 쪽의 소식부터 볼 텐데요. 일본의 가전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일본의 가전회사들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다방면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. 이에 일본은 야심차게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새로운 생산체제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. 이 새로운 생산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. 이 3D 프린터라고 불리는 생산체제를 구축을 했는데요. 이 3D 프린트는 컴퓨터로 설계한 3차원 데이터를 기초로 금형 대신에 수지나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. 이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이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 제조의 비용을 단번에 줄일 수 있는 생산 기술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이 3D가 실용화가 된다면 부품 제조가 간편해져서 공장의 로봇으로 무인 조립 공정이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같은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전회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? 살펴보면요. 이 한국과 대만 기업의 흥행이 일본 기업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삼성과 홍하이가 최근에 이 기술을 추격하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전자부품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일본 기업의 악재로 작용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. 애플도 일본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북미 공장으로 최근에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일본 전자회사나 이 부품 회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입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쪽의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. 중국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관련 소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국 경기는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원자재 재고는 하락하고 있는데요. 이 원인과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번 주에 발표됐던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었는데요. 이 지표를 보면 5개 지수 중에서 4가지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원자재 재고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이 47.5를 기록해서 전달보다 2%포인트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. 이 원자재 재고는 2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같은 재고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? 네, 대출과 부동산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넓게 보면 국내에는 철강업체, 또 석유화학업체, 조선업체까지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표적인 과잉 생산 업종인 부동산과 건설기계, 이 철강 등 9개 산업의 은행 대출 총액이 7천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중국 정부가 직접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이 중국 최대 태양광 회사인 썬텍이 파산을 맞았었는데요. 이 6월 이후에 과잉 생산 업종에 퇴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것이 위기고요.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도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. 또 원자재 재고 보충기가 끝남에 따라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쌓지 못하는 점도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만약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소비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등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원자재 재고 조정이 늦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와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과 이 조선과 해운 등 해양 운송 업종의 경기 부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.